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영상은 교육 영상입니다. 예, 이 매매법에는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단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중기 투자, 요런 게 있고, 장기 투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기 투자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예, 아무튼 구독자는 아니겠죠.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자꾸 틀린 댓글을 다르세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죠. 단기, 중기, 장기 하니까 이게 짧은 건 짧게 투자하는 거니까 뭐 일주일 투자하는 건 단기고 한 달 투자하는 건 중기고 뭐 6개월 투자하는 건 장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단기 매매는 그게 맞습니다. 뭐 단타 이거는 그거는 맞는데 중기 투자나 장기 투자는 원래는 없는 개념입니다. 원래 없는 개념이고 이게 기간이 이제 붙는 이유는 이렇게 중기 투자가 모멘텀 투자다 보니까 보통 이제 6개월에서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기가 되는 거고 가치 투자나 뭐 성장주 투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세월이잖아요. 하세월이 걸리니까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장기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 보면 가로 안에 게 중요한 거예요. 모멘텀이 달성이 되면 투자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투자도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폭등해가지고 가치를 달성해버리면 바로 팔면 이게 단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이 분식회계 들통나가지고 폭락해버리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 뭐 단기 매매는 기간적으로 이제 말하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단기간에 하는 거니까. 중기, 장기는 그렇게 기간으로 구분을 하시면 예, 투자하는데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듭니다. 오늘 날짜 말 안 했네요.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기, 중기, 장기가 이제 기간이 아니고 어떤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뭐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주식공학자는 중기 투자자다 이렇게 했더니 뭐 이걸 자꾸 이게 기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간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이게 교육 영상에 보니까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매매, 중기 투자는 사실 맞는 개념입니다. 맞는 개념이고 단기 매매는 그렇죠. 2주 안에 보통 한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단기 매매도 경우에 따라서는 길어질 수 있어요. 일봉 차트로 하다 보면 21선으로 하다 보면 뭐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보통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기 투자는 그렇죠. 상승 추세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끝나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상승 추세가 한국 같은 경우는 반년에서 3년, 코스피로 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기 투자가 반년에서 3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단기 매매와 중기 투자는 이제 맞는 개념이고 단기 매매는 기간적으로 그다음에 중기 투자는 모멘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모멘텀 투자로 장기 투자는 이거는 사실은 없는 개념이에요. 이건 장기 투자라는 말은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냥 편의상 사용하는 겁니다. 그 물타기가 사실 틀린 개념이듯이 이게 주식 투자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장기 투자, 물타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장기 투자 여기다 밑에 10년 이상 써놨는데 이것도 사실 편의상 해놓은 거고 장기 투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소위 한간에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 그렇죠. 가치 투자는 뭐냐? 지금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됐으니까 가격이 회복할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날 폭등하면 하루 만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는 기업의 성장성이 다 정체될 때까지 들고 있는 거니까 뭐 어떤 성장주는 10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어떤 성장은 그냥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뭐 단기 매매,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기간으로만 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는 이제 뭐 2주,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기 투자는 상승 추세를 쫓는 모멘텀 투자니까 보통 주봉이나 월봉으로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한. 이 단기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에서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한.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이걸 차트로 보기는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가치가, 그렇죠.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성장이 멈출 때까지.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월봉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적절한 종목은 KB금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B금융은 가치 투자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기 투자도 가능하고 단기 매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KB금융 실적 간단히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25조입니다. 그리고 대략 영업이익이 6조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4배밖에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 영업이익에. 얘는 내가 25조 빚내가지고 사가지고 6조씩 버니까 4년이면 다 갖고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4년 안에 다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이제 장기 투자,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면 이걸 뭐 오래 투자한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거를 가격을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가치가 가격보다 굉장히 높을 때 사서, 그러니까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그 다음에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지거나 같아지면 파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투자는 폭락장에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삽니다. 이렇게. 한 번 살 수도 있고 여러 번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싸니까 여러 번 사요. 사서 모으고 있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오르기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서 있다가 어느 날 딱 눈 떠서 보니까 차트는 잘 안 볼 테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냥 파는 거죠.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청산. 그리고 있으니까 또 눈 감고 있으니까 재수가 좋아서 이게 주가가 도로 내려가 가지고 이게 또 이쯤 되니까 또 내가 보니까 이 주식이 싼 거예요. 가치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 정도인데.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사가지고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지금 나는 이 가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10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떨어져도 개의치 않고 1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런 게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지만 장기 투자가 짧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몇 년 안 되잖아요. 2년. 2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2020년에 샀다 치면 지금 4년 됐잖아요. 4년. 그리고 뭐 계속 안 올라가면 그냥 10년이고 들고 있는 거죠. 이게 가치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넘게. 근데 이게 2년에 팔았다고 해서 이게 장기 투자 아닙니까? 이것도 장기 투자입니다. 그냥 내 조건이 만족되면 파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써놓고 속에는 가치 투자냐, 성장도 투자냐, 요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월봉으로 보는 건데 대부분 제가 보면 시청자 여러분은 다 그 장기 투자자세요. 근데 분명치 않은 장기 투자자죠. 이게 가치 투자인지 성장주 투자인지 분명치 않은 장기 투자자세요. 근데 두 개를 분명히 해서 하다 보면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면 폭락할 때 사야 됩니다. 폭락할 때. 그리고 보통은 폭등할 때 팔게 돼요, 저절로. 장기 투자 이 정도 설명하고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이제 중기 투자. 중기 투자는 뭐냐면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때까지만 보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월봉으로 할 수도 있어요. 월봉으로 보면 기준을 하나 세워야죠.
5월선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5월선이 올라가는 한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도 뭐 폭락장에서 시작하는 게 유리하겠죠. 폭락한 다음에 이제 5월선이 올라오면 삽니다. 근데 이걸 중기 투자자는 사실은 추세 추종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사요. 그래서 피라미딩이라고 하는데 피라미딩은 처음엔 좀 많이 사고 나중에 조금 줄여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조금씩. 근데 이제 세 번만 사게 해놨는데 그래서 사고 있다가 그다음에 5월선이 꺾이잖아요. 이러면 이럴 때 파는 겁니다. 이게 중기 투자예요.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없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로 치면 이 정도 되고 뭐 팔 때 되면 어느 정도 5월선 꺾였을 때나 아니면 기준은 최대한 비싸게 팔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게 되면 이익이 납니다. 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기다려야죠. 그리고 중기 투자자는 차트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절대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노하우는 있습니다. 아, 떨어졌다 반락한다는 거. 그래서 A, B, C 떨어지면 이때부터 또 5월선 살아나면 또 삽니다.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몇 번 사요. 사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또 5월선 깨질 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지지받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때릴 때 이제 팔거든요. 파는데 이게 또 제때에 못 팔면 차익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차익이 안 나거나. 근데 중기 투자자는 일단은 월봉이나 주봉 추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기 매매에 비해서. 팔고 또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고 또 5월선 살아나면 또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때까지니까 사실 주가의 추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이번에 저 PBR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또 한번 사보는 거죠.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근데 얘네들은 중기 투자자들은 목표가는 없다. 이제 꺾이면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중기 투자자니까 다 주봉으로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봉으로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주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주선이나 5주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20주선 매매하면 이 길게 상승한 때 있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목적입니다. 중간에 이제 떨림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버티느냐. 이게 이제 중기 투자자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자는 밥만 먹고 나면 차트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 버틸 건가. 그래서 여기서 또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팔 건가. 이런 궁리하는 거죠. 궁리를 안 하게 되면 매매가 작게 돼요. 그래서 궁리를 안 한 사람 여기서 사가지고 팔고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또 이 주봉에서 보면 이번에 또 20주선 돌파했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사가지고 버티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오지만 버티는 겁니다. 20주선 유지하니까. 어, 그래서 중기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럼 단기 매매는 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기 투자자를 일봉으로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보면 뭐 일봉에서 21선이죠. 빨간색인데 21선 기준으로 한다 치면 21선 위로 올라타면 사는 겁니다. 샀다가 20선 밑으로 내려오면 파는 거죠. 그러면 이만한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21선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긴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21선 어, 올라가 가지고 샀는데 보니까 21선을 얼마 안 가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또 21선 올라가니 또 샀더니 또 떨어졌어요. 또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잦은 매매와 손실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그래서 중기 투자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하니까 너무 잦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이런 거에 이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수시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봉으로 하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중기 투자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단기 매매한 사람 크게 먹을 수 있었죠. 여기 보면 KB금융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보면
21선 돌파해서 샀더니 급등해 버렸잖아요. 단기간에 30%번 거예요. 이게 단기 매매의 짜릿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럴 때는 21선으로 안 해요. 요럴 때는 또 변신을 하는 거예요. 급등주는 5일선 깨면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단기간에 한 30% 먹잖아요. 30%면 1억 넣었으면 3천만 원 먹는 겁니다. 이래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단기 매매인지, 단기 매매 하는 분은 자기가 단기 매매인지 알아요. 그리고 중기 투자자도 자기가 중기 투자자인지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장기 투자자분들이세요. 자기가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니까 그냥 장기로 들고 있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 이 장기 투자자가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는 정확하게 이 기업의 가치와 가격을 알고 어, 저평가 됐을 때 사가지고 고평가 됐을 때 팔아야 이게 장기 투자자예요.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래. 자기가 기업주도 아니면서 기업주인 마냥. 기업주는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의 그 지배권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건데 장기 보통 우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자기 기업주도 아니면서 기업주인 마냥 그냥 들고만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예,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두 가지 여기 말씀드릴게요. 다시. 장기 투자는 예, 가치 투자. 기업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됐다. 그럴 때 들고 있다가 해소되면 팔고 성장주. 기업이 진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그때 들고 있다가 성장이 멈추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기간으로 생각하면 예, 투자가 안 됩니다. 예, 투자가 안 되고 단기 매매는 일봉 차트, 중기 투자는 주봉 차트, 예, 또는 모멘텀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는 가치, 성장주 이렇게 생각하셔야 예, 투자해서 예, 소기의 목적 돈을 좀 딸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잔소리가 심했나요?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